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활용교육에 해당을 하는 1:1 맞춤 독서 가이드 교육입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저희 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개의 정기교육을 운영을 하였어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방법부터 스타리딩과 AR을 나눠서 스타리딩을 기본적인 특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스타리딩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AR 같은 경우도 AR을 점과 특징을 이제 소개를 드린 후에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총 5개 교육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그 교육을 개편을 하면서부터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신규 고객분들과 기존 고객분들 나누어서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저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못한 채로 맨날 사용하시고 계시는 기능만 이용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해서 그런 기능을 소개를 드리고, 오늘 경우는 이제 1:1로 아래 해서 그 목표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독서 습관을 확립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리딩과 AR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타리딩 같은 경우는 그 독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스윙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의 일순을 개별 진단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처음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본적인 다이어그노스틱 리포트뿐만 아니라 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어떻게 이용해서 아이들의 리딩 수준을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제대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독서 습관을 이제 좀 하게 되면서 읽기에 대한 독서에 대한 목표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Q&A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전체 교육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린답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은 시간이고요. 궁금한 그런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메모를 해주셨다가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타리딩의 개별 독서 목표 설정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아이들의 정확한 개별 리딩 레벨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스타리딩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한 결과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는 이 스타리딩을 가지고 아이들의 읽기 실력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첫 시작 단추를 잘 꿰어야 아이의 읽기 수준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읽기 수준을 가지고 진단을 받은 읽기 수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결국은 그게 AR 퀴즈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읽기 수준을 진단을 하는 첫 번째 기술을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이 데이터에 근간을 해서 데이터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비교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어민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그 실적인 그런 읽기 수준을 학력으로 비교를 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는 아이가 미국에 있는 아이와 같은 학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그게 크지 않나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게 없는 게, 일단 같은 경우는 문제의 그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응시한 친구의 경우에는 등록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하면은 우리 국내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그 아이의 계정을 3학년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그 스타리딩 레벨로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 미국의 원어민 학생과의 동일 선생을 놓고서 봤을 때 같은 학년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읽기 수준과 비슷한 친구인 아이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갭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이 스타리딩의 시작점을 보다 더 이 아이한테 우리 함에 있는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시작할 수가 없을까? 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스타리딩을 보기 전에 좀 1차적으로 스키밍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신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기존의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두 번째 시험부터는 이제 봤던 스타리딩 결과에서 이 난이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 이 스타리딩을 접할 때 시작점을 얼마나 잘 놓고 보느냐가 결국에는 뒤에 보게 될 시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입니다. 스타리딩 초기 레벨 설정 가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는 처음에 스타리딩의 시작점을 결정을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부터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맨 처음에 스타리딩을 보는 친구들, 이 아이를 그러면은 처음에 스타리딩의 그 난이도 수준을 뭘로 맞췄을 때 가장 적합한 레벨일 것이냐 궁금할 때 이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레벨 가이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아무 자료나 가지고 와서 이네 아이한테 정말 미국 학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학년이 가장 적합한지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CCSS라는 미국 공통 교육 과정에 근거한 그런 텍스트 샘플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텍스트 수준이 어떤 식이냐면 미국에서도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공통 교육 과정에 근거한 텍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뭐 초등학교 3학 수준의 수업을 받은 학생이라면 이 정도 난이도의 텍스트 읽었을 때는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학년별로 텍스트를 쭉 다 그 학년에 따른 레벨별로 텍스트를 나열을 해놓은 그런 텍스트 모음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맞게
편집한 것이 바로 이 초기의 설정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자료실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을 뭐 한 부, 두 부 정도 해놓으시면 훨씬 유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는 스타리딩을 보기 전에 이 레벨 가이드를 가지고 학생 학년 대비 미국 기준 알아보는 거예요. 가이드를 가지고 아예 학년 대비 읽기 시력을 확인을 하면 나와 있는 이해도에 따라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학년인 것인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다음 만약 지금 미국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미국 같은 그 3학년보다는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로 1차 테스트를 봤을 때 초등학년보다는 초등학교 2학년 텍스트를 이해하면 그때 이제 학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정 완료 후에 스타리딩을 통해 이제 정확한 리딩 레벨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라는 2학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아이를 이제 처음에 스타리딩을 봐야 되는데 이제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를 이렇게 추적해 놓은 것을 꺼냅니다. 쭉 이렇게 넘기다 보면 학년별로 텍스트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학년 어쨌든 우리 2학년이기 때문에 보이죠? 그이라고 되어 있는 2학년의 텍스트를 읽혀보는 거예요. 뭐 저는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력을 판단을 한다든지 부터는 뭐 이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시키든지 리딩 그 간단한 테스트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해도를 판단을 하시고 지금 2학년 수준의 그 텍스트가 바로 그 셔스북 시리즈 8권 중에 이제 경험 일어난 일을 그린 책의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직접 하면은 이거를 읽혔을 때 뭐 이해를 한다는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꽤 많아요. 뭐 나이 어떠냐, 그리고 뭐 그 아이는 누구냐, 그리고 뭐 왜 실망을 했냐, 왜 기분이 안 좋았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 질문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 흔히 많이 보시는 전체 이야기에 대한 그 요약 한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의 이해도가 봤을 때 80%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2학년인 수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스타일링을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좀 어려워하거나 뭐거나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얘는 1학년이네 하고 볼 게 아니라 이제 숙련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단계인 1학년으로 넘어가서 텍스트를 읽히고 다시 좀 전 했던 순서대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의 수준에 맞는 텍스트의 그레이드를 확인을 하셔서 여기서 중요한 게 2학년은 앨리스한테 맞는 수준의 텍스트 찾았어요. 그게 1학년 수준이에요. 미국 학년으로. 그러해서 그러면 아이의 계정으로 돌아가서 학년으로 바꾸면 되겠다가 아니라
R라고 불리는 이 적정 읽기 학습 지도 지수를 통해서 스타디 시작점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학년을 변경을 하면 안 되냐면요. 2학년이지만 어떤 읽기 수준은 미국 학년 2학년에는 조금 못 미쳐 1학년으로 스타딩을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년을 1학년으로 바꿔버리면 스타딩은 모든 게 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비교와 학년을 근거로 되기 때문에 스타딩 시작점만 조절하면 될 거를 바꿔버림으로써 모든 그 비교군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다 1학년으로 바뀌어버려요. 1학년, 그리고 P도 1학년, 뭐 G 1학년 이런 식으로. 그럼 동일 학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IRL이라는 이 지수를 조정을 하면 이 설정을 한 그 시점으로부터 IRL 학년에서부터 스타딩의 문제 난이도가 시작이 됩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로그인 하셔서 홈 프리퍼런스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프리퍼런스의 UI가 바뀌었다는 건 저희가 공지를 드렸죠. 이제 IRL 지수를 조정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학생 개개인별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그래서 IRL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거죠. 해당되는 학생의 오른쪽에 이렇게 빈칸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방금 스타디 레벨 가이드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IRL 지수 숫자를 기입해서 전하면 그때 바로 그 설정된 학년으로부터 스타 리딩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은 G처럼 개월수까지 입력은 불가능해요. 뭐 1, 1.8 이렇게는. 학년은 어느 정도 수치로 두서는 이 레벨형을 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학년으로만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리딩 레벨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아이한테 정말로 옳은 눈높이와 그 읽기 수준을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신 후에 스타리딩을 보시면 훨씬 좋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개개인별인 아이들의 그런 읽기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가끔은 조금 힘들어 하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뭐 학생을 보는 날을 언제 정해놨다. 아니면은 뭐 손의 학생들이 영상을 한꺼번에 등록할 때면 조금 힘들겠지만 이미 등록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학생들이 등록할 때 뭐 아니면 선생님 사실 솔직히 보면은 그 아이의 읽기 수준을 이제 수준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읽기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옛말로 그 같은 미국 학년을 놓으면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제대로 결과를 얻기 힘들겠다 싶은 아이들만 뽑아 그렇게 해서 이거 스타디딩 레벨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리포트 좀 몇 개를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기본적인 리포트는 바로 이 다이거너스 리포트예요. 이거는 아마 뭐 다 이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규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스타딩의 다이거너스 리포트를 활용하는 거를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 스코어까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위에 나와 있는 이 지수를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이 공인 스코어라고 불리는 바로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이 리딩 지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평가 영역이자 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메인스코어라는 거는 스타링을 구성하는 스킬들의 영역이에요.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구성을 하고 있고, 이 도메인 스코어가 의미를 하는 것은 해당 학년에서, 예를 들어 이 학생은 지금 5학년이네요. 근데 5학년 학년에서 이 도메인별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능력치나 이해도를 보유를 했는지를 놓고 봤을 때 해당하는 그 각각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1년 대비 도메인별 그 능력치나 이해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 아이가 뭐 5학년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 인지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타리딩에서 뭐 정말 많이 맞췄거나 뭐 어려운 그런 어휘 인지력 문제를 많이 맞춘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는 그 높은 를 받았을 거고, 높은 그 퍼센티지를 받았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오는 문학 해석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학년 대비했을 때 동일학년의 아이들이 이 문학 해석력에 대한 수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이 아이는 뭐 어려운 부분보다는 쉬운 문제를 많이 맞췄다거나 하면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도메인 스코어가 위에 나오는 지수들 중에서 G 지수가 사실 도메인 스코어가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구성이 되는 도메인 스코어가 그래도 이제 뒷받침해줬을 때 결국은 G라고 불리는 결과 수치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G수가 막 1씩 5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도메인 스코어에서는 변화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코어를 뭐 스타리딩을 진행을 할 때는 살펴보시고, 그런 궁극적으로 이 G 스코어에 영향을 끼치는 도메인 스코어를 어떻게 아이들이 좀 발달을 시켜야 결국에는 이것들이 모여서 좋은 G 지수를 받게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은 결국은 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좋은 그런 형선을 보이는 일기 그 능력을 향상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휘 인지력이 5학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약 89%의 정답률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5가지의 그 스킬을 저희가 정리해놨어요. 한번 하나씩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어휘 인지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말대로 어느 단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예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밑줄 긋고 이 단어가 의미를 하는 것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다 그 문항의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리고 번째로는 지문 이해력.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였는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세부 구성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문항 직접 보여드리자면 아까는 어휘 밑에 밑줄 긋고는 이 단어의 뜻은 뭐 이 단어의 뭐 반대는 어휘는 이렇게 고르게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고 독해 잘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텍스트가 이루어졌고, 이 텍스트를 읽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작가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캐릭터 아니면 전체적인 플롯의 구성은 어떤지 뭐 시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학적 해석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한 이제 문장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거를 읽고 할 수 있는지를 상상이에요. 작가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표현 기법을 통해서 그리곤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은유나 비유 등 뭐 작가의 문학적 표현을 이해를 하는지를 묻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 어사에 대한 예시로 알맞는 것은 이런 문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표현 기법을 작가들이 써놨기 때문에 그거를 읽었을 때 이게 표현 기법이 어떤 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 같은 글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사 이해력. 마지막으로는 작가가 내놓은 근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에 대해서 뭐 다른 뭐 결함은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 분석력까지도 리딩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책은 왜 팀에다 그 팀에 조인 가야 되냐? 근데 어떠한 이유들이 있고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가장 먼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단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논리적으로 그 근거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런 5가지의 도메인 스코어를 가지고 펑셔널 플래닝 리포트라는 리포트에서 아이들의 이 각각의 도메인 영역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리포트인데요. 다이어틱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근데 보시면은 일단 도메인에 대한 그런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건 어떠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팁을 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각각 좀 전에 보셨던 영역별로 지금 이 아이가 해당이 되는 도면서 어떤 그 스킬을 향상 앞으로 시켜 나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습을 해야만 하는지를 각각 그런 지도법이 아니면 리딩 스킬, 필요한 리딩 스킬을 도메인별로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또 더 좋은 게 바로 이 리딩을 구성을 하는 도메인 영역에 따라 선생님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개 전자도서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코어 프로그레스 러닝 프로그레션이라는 그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자료를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에서 리포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 스튜던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리포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리포트 상단에 있는 여기 엔터, 코어 프로그레스 러닝 프로그레션즈라는 데로 이제 연계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5개의 도메인 영역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 클릭을 할 때마다
오른쪽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면 각각 영역별 스킬을 이 아이한테 좀 향시키고자 도움을 주려면 어떠한 지도법으로 이제 알려줘야 되는지, 뭐 어떠한 그런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소스를 좀 얻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 화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위에서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셔도 되세요. 나는 지금 몇 학년 정도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고 뭐 생의 SS 스코어는 몇백 점인데 이 중에서 내가 도메인 스코어 영역에 뭐 좀 보여드렸던 어휘 부분을 좀 티칭하고 싶다 하셔서 땡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차르르 다 뜹니다. 밑에 있는 걸로 내려가시면 이런 식으로 각 스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수업 팁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 팁 중에 뭐 액티비티 자료도 있을 거고요. 뭐 레슨 플랜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적인 그런 효과도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PDF 형태의 뭐 수업에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학생의 동의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 이러한 그 수업 뭐 그 방법가라 라는 팁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영상도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이 스킬에 필요한 동영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스튜던트 프로그레스 모니터링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스타 리딩을 항상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기 스타 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의 결과지를 뽑는 거는 다이거노스틱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이거노스틱 리포트에서 그 정확한 리딩 수치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의 학습 추이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없을까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리포트를 활용하시면 뭐 기간 동안에 아이가 어떻게 왔는지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리포트가 바로 이 스튜던트 프로그레스 모니터링 리포트입니다. 저는 그래프 형태예요. 자, 이 리포트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제에 해당하는 메뉴 여기 보다 프로그레스 모니터링 인터벤션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있는 상담 탭에서 학생을 이제 뭐 서치를 바로 누르시거나 아니면 학생 이름을 검색을 하면 아이들의 뭐 이름이 이제 나와 있고 이 아이의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헤딩의 목표 점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몇 번, 뭐 예를 들어 3월 동안 헤딩을 보면 뭐 독서, 수업 등을 통해서 이제 리딩 스킬을 향상시켜 나갈 건데 이 3월 동안 그럼 헤딩 점수를 3개월이 지났으면 몇 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할 것인지를 이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학생의 이전 학습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1대1 수업을 받는 앤지
그룹 수업을 받는지 이런 거 참고를 하셔서 평균 그런 발수치로 목표를 삼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뭐 방학이고 저의 뭐 좀 시간도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아이는 얼마 그 부분을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두 번째 있는 좀 인텐시브 과정으로 하셔서 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리포트를 출력할 때마다 여기 이렇게 시험을 보는 각각의 결과들이 찍혀요. 그런 색은 뭐냐면요. 초록색은 어떤 목표치 있죠. 목표치가 들어서 뭐 6월 15 이후에는 420점 정도를 뭐 맞춰놨어요. 그럼 지금간에서 420점까지 가려면 볼 때, 11월 14일에 볼 때, 12월 14일에 볼 때 이런 순으로 찍어 나갔을 때 목표로 삼은 그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그 라인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정말로 현재 지금 아이들이 본 시험들 10월, 11월, 14일 아니면 그 중간중간 본 시험들의 결 쭉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요 정도의 수에 계속 결과를 받으면 이렇게 라고 해서 목표 대비 시험 점수를 받고 있는 일본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 대비 얼마나 더 좀 많이 상을 시켜야 되는지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스테이딩을 좀 정기적인 계획을 미리 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스타 데이를 미리 고지를 하셔가지고 뭐 매월 14일 우리는 스타리딩을 보는 날이다. 미리 얘기를 하셔서 뭐 어머님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기 응시를 정해놓고 아이들도 스타리딩에 대한 준비, 뭐 마음의 준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것들이 가능하게 해서 이 스타리딩에 익숙해지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스타리딩의 결과를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없이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타리딩면은 어쨌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아예 삭제할 수는 없고요. 리포트 출력을 할 때 숨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 스타리딩에 이 Deactivate Star Test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면 오른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에 있는 아이를 하세요. 그러면 밑에 지금까지 만약에 봤던 그런 결과들이 쭉 나올 거예요. 시험 점수를 좀 보고 싶다 하면 클릭하셔서 다른 학생도 뭐 공부를 하시려면 넥스트 스튜던을 클릭하시고 아니면은 완료 클릭하시면은 그때 이 점수는 리포트하지 않게 됩니다. 점수를 살리고 싶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여기 아마 그땐 이 버튼이 아마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는 이제 스타리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 스타리딩은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G 점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0.3씩, 0.5씩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상을 하는
100% 가능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타일링을 정기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이 그 스타일링 테스트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없는지 선생님에서 봤을 때 지금쯤 이 아이한테 뭔가 상담을 하거나 다른 부분을 좀 뭐 계속 수정하거나 하는 건 없을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스타일링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라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계속해서 쌓이고 그 스타일링 이전 결과에서 아이한테 맞춤형 테스트로 보게 된다고 처음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아이한테 정말 맞는 스타일링 테스트를 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그 스타일링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전 결과 기록을 또 끌고 오고 또 그 자료를 또 끌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록 더 안정적인 그런 시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AR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가장 좀 효율이기도 하고 필요하실 것 같아서 순서를 5개로 한번 구성을 보았습니다. 결과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 그래서 PD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아이를 봤으니까 바로 선택해서 AR 퀴즈 보고 땡이 아니라 이 에이즈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개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미리 세팅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킹 피리어드라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균 정답률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딩 연습 시간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는 포인트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이 가지 단계를 개개인 목표 설정, 뭐 AR 골 세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목 그대로고요. 이랑 퀴즈를 풀어서 3개월 동안에 스코어를 몇 점 쌓게끔 하는 거 목표로 하신가를 설정을 해주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킹 피리어드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가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1년 동안으로 쭉 진행을 하려면 너무 기간이 길고 아이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유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뭐 4분기로 나눈다든지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매월로 나누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매월 관리를 하시려면. 그래서 4개 분기로 나누면 약 4개월 정도씩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뭐 AR 포인트를 몇 점을 쌓을 것인지를 설정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설정을 하는 거 마킹 피리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와 다 좀 전에 드린 4개의 분기를 나눠 설정은 해드렸어요. 이 마킹 피리어드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add edit 마킹 피리어드를 들어가시면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뭐 인피리어드랑 좀 하고 싶지 않고 우리 학원만의 그런 운영 기간을 설정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에서 다시 또 새로운 이름 넣고 시작 날짜, 끝나는 날짜 넣고 하시면은 병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설정했어요.
이제 정말 그 포인트를 계산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정답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AR 퀴즈의 정답률. 리딩안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이행의 G 점수에 근거를 해서 계산이 들어가고, 그 계산에 따라 2학 3개월, 뭐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목표로 할 포인트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하나씩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퀴즈를 봤을 때 85% 정도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80%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이 읽기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은 읽기 수업을 시킨다. 아니면 읽는 시간을 준다. 한 뭐 60분을 클릭하셔도 되시고 아이는 좀 뭐 바쁜 친구니까 하루에 20분 정도씩밖에 책에 투자를 못한다. 하면 20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밑에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쫙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점은 여기에 G 지수예요. 스타 결과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본 스타리딩 결과를 클릭하고 이까지까지 다 클릭이 되어 있으면 이 포인트 코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켈리라는 이 아이는 2016, 17년에 1쿼터 동안에 16포인트에 쌓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포인트는 책마다 부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퀴즈 그 정답률에 비해서 포인트는 가져가게 됩니다.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읽어서 제대로 퀴즈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로 할 정답률 몇 % 할 것인지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은 몇 분 정도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 점수는 포인트는 책이 어려워지고 단어나 문장이 많아지고 어려울수록 포인트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수에도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네. 목표 설정을 이렇게 끝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탑스 리포트에서 그때도 신도입교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골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골 설정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로 하는 골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목표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퀴즈 같은 것도 좀 출력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목표로도 이용 가능하고 얼마든지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별로 파일링을 해놓으시면은 훨씬 현재까지의 학습 확인을 한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독서일지 같은 거를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읽은 책 제목 적고 그 정 적고 밑에는 간단하게 이 읽은 책에 대한 소감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독서 페이지 수 페이지 그 다음 어느 책 읽었고 몇 점짜리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그런 좀 이주도적인 독서 습관도 기를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AR의 리소스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R 리소스에서 그 유형별로 다 출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씩 클릭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AR 독서 레벨 인증자는 거는 저희가 교육이 따로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육에 참석을 하시고 기간 동안에 이 AR 독서 레벨 인증제를 적용을 해서 그 활용하는 기관은 그 배지나 책갈피 같은 것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 교육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 그 AR 독서 레벨 인증제를 미리 설정을 해서 퀴즈를 푸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용을 하셔야 정도로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은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AR 독서 레벨 인증 교육이라고 따로 했던 동상을 보내드리거나 그것도 지금 12월 달에 12월 20일경에 AR 독서 레벨 인증제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활용하셔서 홍보품도 좀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단계에 그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단계는 조건이 있어요. 웨어 같은 경우는 책에 상관없이 책을 읽고 5포인트 쌓았을 때 이 인증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단계는 있지만 인증 조건도 있지만 처음에 이 아이들의 인증 단계를 어느 걸 해야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죠. 그 기준은 저희가 GE지수에 근거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2에서 1.5에 해당하는 아이면 인디트 리더를 목표로 이 인증서를 딸 수 있게끔 국내 1.2 이상의 책을 3권 이상 읽고 총 10포인트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4.0 이내가 있어요. GE지수가. 그러면 걔는 어드밴스드 리더를 목표로 인증자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드밴스드 리더이기 때문에 국내 1.0 이상이 2포인트 이상 책 3권 읽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작성해놓은 단계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건 필요하죠. 그런데 AR 퀴즈를 볼 때 여기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클릭하는 부분 아시죠? 선생님으로써요, 같이 읽었어요, 혼자 읽었어요. 혼자 읽었어요에 체크를 해야지만이 인증권이 달성이 됩니다. 말씀드리면 어드밴스드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가 국내 3.0 이상의 2포인트 이상 책을 3권 읽었어요. 매번 AR 퀴즈 볼 때마다 같이 읽었어요에 클릭했어요. 그럼 아무리 이 기준이 충족이 되어도 어드밴스드 리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계만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출발할 때 처음에 어느 단계여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혼자 책을 읽는 독자적인 리더가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읽은 것에 체크를 해야지 이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해를 하신 후에는 여기에서 스타리딩 지금 리포트를 먼저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그 주의 지수를 쫙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해요. 리포트에서 썸머 리포트라는 걸 활용하시면 이렇게 주의 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다이어스틱은 아이들 개개인별로 주의 지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클릭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아이들의 주의 지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리포트에서 이 미리 출력을 하셔서 옆에다 딱 뽑아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아래 위더티피케이션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시고 맨 위에 있는 레코드 북스 앤 골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먼저 선택하고 리딩 테스트 서티피케이션을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우리 반의 이름이 쫙 뜹니다. 아직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죠. 셋고를 클릭하셔서 받은 7단계 기준을 참고로 하셔서 인증 단계를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시면 되세요. 어느 동안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마킹 피리어드 있죠? 마킹 피리어드 그 기간 동안 하실 거면은 여기 그래서 몇 번부터 하시는지 클릭하시고 뭐 한 날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다른 날짜를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완료되었다는 아이콘 표시와 함께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인증서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인증서를 어디서 뽑냐? 똑같이 리포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리딩 프랙티스 들어가셔서 AR에서 첫 번째 서티피케이션 서티피케이트라는 메뉴 있습니다. 똑같이 누르시면 리포트 뽑듯이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 다른 점은 여기에 화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AR 담당 선생님, 독서 지도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의 경우, 원장 선생님도 되고요. 이렇게 세 서명 파트가 들어가끔이 기본형인데, 다른 선생님으로 이름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출력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AR 그리고 스카피 같은 거를 활용을 하셔서 각각 개별로 이렇게 다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림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시면은 인증서를 아이들한테 줄 때 상장뿐만 아니라 좀 더 재밌게 동기부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R 독서 레벨 인증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이 배지와 색깔 50개를 100개부터 아마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100개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죠. 외에도 다이거노스틱 리포트를 활용을 하시면 AR을 지금 이용을 해가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 아니면은 퀴즈 결과 유독 좀 안 봐서 지금 선생님이 좀 따로 봐야 되는 친구는 없는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리포트예요. 보시면 조언 볼까요? 자, 총 10개 봤어요. 5번을 패스했대요. 목표는 정답률은 85%예요. 그런데 지금 72.8%를 정답 맞췄어요. 그러면 목표 세운 거에 비해서도 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알 수가 있죠. 포인트도 목표는 65.2를
예를 들어, 3년 만에 쌓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현재 5.9밖에 못 쌓은 거예요. 그럼, 이는 지금 조금 심한 상황인 거죠? 네. 최근 낮은 포인트의 책만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퀴즈를 풀었을 때 제대로 된 해서 포인트 되어 있는 건지, 그걸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이 아이를 앞으로 빨리 퀴즈를 좀 보게끔 해야겠다. 아니면 너무 책만 읽지 말고 이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책을 읽게끔 해야겠다. 이런 거를 학습이나 이런 지도 방안을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도 이 리포트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A서는 탑스 리포트가 기본이지만 이 다이어스 리포트도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희 1대1 맞춤 독서제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인 경우 시험을 기준으로 어차피 다 계정을 만드셔서 개인 계정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오면은 그 A만을 위한 스타일링 계정을 이용을 해서 그 아이는 그 계정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서 이 스타일링을 본 기록을 끌고 와서 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진행된 교육 당연히 교육 자료, 동영상하고 자료는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평가서도 있기 때문에 꼭 강의 평가서까지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질문하시는 동안 좀 더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큐레이터라는 것도 그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키컨택으로 설정이 된 선생님들께 다 이렇게 보내요. 이 뉴서 같은 경우는 아래 기획기사 루네스 러닝에서 이제 내보내는 기획기사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면은 이런 교육 일정 같은 것도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매주 자주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 쪽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소식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레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활용 교육 중에 맞춤 독서 가이드라는 교육이에요. 하나만 안내를 드리자면 1대1 맞춤 독서 가이드 교육명이 오늘 교육 이후부터는 좀 바뀔 거예요. 지금 나온 이 교육은 다른 거고요. 성과 극대화 교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뀌어서 앞으로 목표가 나가거나 홈페이지가 결제가 되더라도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명칭 바뀐다는 점 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활용 성과 극대화 교육 오늘 교육이죠. 그 교육 이후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선 활용 사례 연구라는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AR을 사실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는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설정을 하셔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성공적이에요. 이런 내용들 다른 교육이라면 실력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은 잘 이용하고 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적으로 제가 당연히 이제 학원명을 공개하고 이러진 않지만 저희 좀 원장들이나 선생님들께 얘기 들은 사례들 그리고 저희 이미 보도가 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스타일 중에서도 샘플 퀴즈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더 좋을지
퀴즈에서도 샘플 퀴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도 샘플 퀴즈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뭐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기관에서는 슬라이딩을 메워서 단편성의 참고나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시니까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정 같은 경우는 공지를 드려요. 메일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뉴스레터에 이런 식으로 한 달 전에 교육 공지는 다 드리는 편인데 이번엔 교육 개편이 되기도 해서 아마 이 내용은 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주일 전에 공지를 전체 메일을 드리니까 그때 메일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 이 교육 공지는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게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이제 교육을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원래 진행이 되었던 1대1 맞춤 독서 가이드 교육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활용 성과 극대화 교육으로 교육명이 바뀌었고 2시간 활용 사례 연구도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번 바뀌는 과정이라 미리 등록이 되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에 하시고 메일로 발송이 되는 이메일 그냥 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서 광고 메일 보냈구나 이렇게 하고서 넘겨버리지 마시고 메일상 확인을 해주시면 들리지 않고 참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교육명 바뀌어서 프로그램 활용 성과 극대화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교육 진후에 오후에 늦게 저희가 이 교육은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오늘 굉장히 1시간 정도 넘게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